안녕하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는 장수백과, 그리고 20년 이상 뇌혈관과 중풍종훈을 진료해온 한의사 김민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70세 이상 어르신은 이 시간에 절대 걷지 마세요. 와 같은 경고성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많은 건강 채널에서 걷기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이나 잠들기 직전, 늦은 밤에 걷는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고들은 상당 부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혈압 변동성, 식후 혈류 변화 등을 근거로 특정 시간대의 운동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똑같이 새벽에 걸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쓰러질까요? 단순히 혈압, 혈당만의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속 에너지 흐름에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 한의호에서 강조해온 기혈치쉐의 순환 리듬입니다. 오늘 저 한의사 김민주는 단순히 언제 걸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넘어 왜 그 시간이 위험한지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위험한 시간에만 운동할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에서도 안전하게 기혈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한의학적 대안 운동법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진정한 보약으로 만들고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왜 걷는 시간이 중요한가? 현대의학 플러스 한의학. 자, 왜 걷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현대의학적 관점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며 하루 중 혈압, 혈당, 호르몬 수치가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특히 기상 직후, 식후, 약 복용 후, 극심한 날씨 등 특정 시점에는 몸의 생리 지표가 불안정하여 운동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은 그 답을 기혈치시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에서 찾습니다. 기치는 생명 에너지, 혈, 은 영양 물질입니다. 이 둘은 경랑을 따라 순환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혈 순환 역시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요. 건강하다는 것은 이 기혈 순환 리듬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 리듬을 거스르는 행위, 예를 들어 기혈이 쉬어야 할 시간에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혈 순환이 원활하고 몸의 양기가 충분한 시간에 걷는 것은 보약이 되지만 기혈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시간에 무리하게 걷는 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혈이 약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리듬을 거스르는 것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가 왜 위험한지 기혈 순환의 관점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 1. 해 뜨기 전 이른 새벽. 가장 논란이 많은 시간 바로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시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시간이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고 혈전 위험이 높아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경고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은 더욱 근본적입니다. 이른 새벽은 밤의 음기인가 물러가고 낮에 양기가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의 양기는 아직 약하고 외부에 찬 기운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아직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나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양기가 손상되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음한, 잉한 기운이 몸속으로 침입하여 경락을 막고 기혈 순환을 방해하며 심하면 혈관을 수축시켜 중풍종 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른 새벽 운동은 내 몸의 보일러는 끄고 창문은 열어둔 채 찬바람 속으로 나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영상 속 67세 박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2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걸으셨지만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매일 새벽 자신의 약한 양기를 손상시키고 몸속에 한살을 쌓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은 서서히 약해지고 혈액은 끈적해지다가 결국 임계점을 넘어 막혀버린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찬 분들에게 이른 새벽 운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시간대는 바로 한낮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을 때입니다.
비타민 D 합성도 좋지만 뇌 건강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강한 햇볕 아래 운동 시 체온 상승으로 혈액이 피부로 몰려 뇌 혈류량이 줄고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세혈관 손상 및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은 여기에 열사내시에와 진액 손상을 더합니다. 한낮은 자연계의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으로 외부의 뜨거운 기운 열사내세가 몸의 진액진에, 즉 수분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진액이 손상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노 속의 음액 인예를 마르게 하여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특히 진액 부족 쉬운 어르신께 한낮 걷기는 뇌를 건조하게 만드는 위험 행위입니다. 뇌를 물이 필요한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은 정원의 물을 증발시켜 식물을 시들게 하듯 뇌의 진액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시간대는 밤 10시 이후 늦은 밤입니다. 잠이 잘 온다고 믿고 이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밤 10시 이후 운동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뇌 속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등 청소를 막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두운 밤길은 또한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넘어지면 뇌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은 더욱 명확합니다. 늦은 밤 하이지, 스지은 음기인가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몸의 양기가 쉬고 음혈인계과 정기진치를 보충해야 할 절대적인 휴식 시간입니다. 이때 운동하면 양기를 추가 소모시키고 음혈 보충을 방해하여 노화를 촉진하며 시느머신인주를 심화시켜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인천 김할머니 사례처럼 불면과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음양 리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해 뜨기 전 새벽은 양기 손상과 한사 침입, 한낮은 열사로 인한 진액 손상, 늦은 밤은 음혈 보충 방해로 위험합니다. 이 3시간대는 가급적 땀 흘리는 걷기 운동은 피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중 기혈순환 리듬상 특히 위험한 3가지 시간대 외에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걷기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4가지 상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의학적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번째, 약을 복용한 직후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 직후에는 몸이 약효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이 흡수되면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조절되기 시작하는 민감한 시간이죠. 이때 바로 걷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운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생리적 변화가 약효와 맞물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저혈압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의 경우에도 혈당이 너무 낮아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약 복용 직후는 약 기운력 치이 몸속에서 퍼져나가며 장부정부와 기혈치세의 균형을 새롭게 맞추어가는 조정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면 약 기운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몸의 반응을 살핀 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이 씨 환자 사례처럼 약 먹고 바로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 식사 직후 배부른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걸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걷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화 기능과 뇌 건강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장관,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비외로 집중시킵니다. 이때 걷거나 운동을 하면 혈액이 팔다리 근육으로 분산되어 정작 소화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불량, 속 더부룩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량도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식곤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어르신은 식후 혈당 변동과 뇌 혈류 감소가 겹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는 최소 30분, 가급적 1시간 정도 편안히 휴식한 후 걷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극한 날씨에 더욱 취약합니다. 너무 더운 날씨 폭염에 걷는 것은 열사내세가 몸의 진액진예를 고갈시키고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날씨 한파에 밖에 나가면
한산화가 몸속으로 침입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기혈치세 순환을 막아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운동 중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화초처럼 우리 몸, 특히 뇌는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극한 날씨에 굳이 밖에 나가 걷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쉬는 것이 현명한 노후 건강 관리법입니다. 일곱 번째, 외딴 곳에서 혼자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안全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과 순발력이 저하되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르신의 경우 가벼운 낙상도 뼈골절, 뇌진탕, 심하면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이 드문 외딴 길에서 혼자 걷다가 넘어지거나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걷다가 다치거나 쓰러져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걷기는 건강을 위한 활동이지 모험이 아닙니다. 부디 사람들이 오가는 밝고 평탄하며 안전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친구나 이웃, 가족과 함께 걸으십시오. 함께 걷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시간과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피할 게 많으면 언제 걸으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다행히도 우리 몸의 기혈 순환 리듬에 순응하면서 현대의학적으로도 안전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맞춰 걷는다면 걷기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이 황금과 같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 아침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혈당이 안정되고 이른 새벽과 달리 혈압 변동성도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또한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아 비타민 D 합성에 이상적이며 이는 뼈 건강과 면역력 그리고 뇌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새벽보다 낮아져 뇌 부담이 적습니다. 몸과 마음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준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 관점, 이 시간은 사시즈에 해당하며 인체의 소화 흡수 및 에너지 생성을 주관하는 핵심 장부인 비장비저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휴식을 취했던 몸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장이 음식물을 소화시켜 얻은 영양분 수곡 정미를 전신으로 보내 기혈치세를 생성하고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가볍게 걷는 것은 비장의 운항과 기능을 원활하게 돕고 기혈 순환을 더욱 촉진하여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밤새 몸에 쌓였을 수 있는 불필요한 습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영상에서는 5시, 6시를 언급했지만 범위를 조금 넓혀도 좋습니다. 입니다. 왜 오후 시간이 또 다른 황금 시간대일까요? 현대의학적 관점, 이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하루 중 체온이 자연스럽게 가장 높아져 있는 때입니다. 체온이 높으면 근육과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운동 중 부상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오전과 마찬가지로 심박수와 혈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갑작스러운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하루 동안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적 관점, 이 시간은 신시션지 오후 3시 5시와 유시 5시 오후 5시 7시에 해당하며 각각 족태양방 광경수, 타이어 번광진과 족소음 신경수, 서가진 신징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 몸의 수액 대사와 저장, 그리고 생식과 성장을 주관하는 신장 신조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간대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선천센텐의 본번이라 하여 노화와 생명력의 근본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장부로 봅니다. 해질녘에 맞춰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은 하루 동안의 활동으로 소모된 기운을 정리하고 신장의 양기를 보강하며 밤 동안의 휴식과 음혈인재 보충을 위한 최적의 준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의 적절한 활동은 몸의 양기를 과도하게 발산시키지 않고 안으로 건강하게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밤에 깊은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황금 시간대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른 아침 시간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전 9시 30분 이후나 오후 5시 전후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 변동을 고려하여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번에 무리해서 오래 걷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가급적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기혈순환 리듬에 순응하는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여 걷는 것이 노후 건강을 위한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부득이하게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시간대, 이른 새벽, 늦은 밤 등에만 시간이 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운 겨울이나 너무 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운동을 완전히 쉴 수는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의학에는 시간이나 날씨,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집 안에서 쉽고 안전하게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전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물 같은 운동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실천하시면 걷기 운동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운동법을 저 한의사 김민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건강 지킴이 비법입니다. 첫 번째 대한 운동, 제자리 팔 흔들기 운동, 스웨주공 변형. 매우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전신의 기혈순환, 특히 상체순환 촉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편안하게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무릎 살짝 굽히고 긴장. 0x2D, 0x92, 0x81이다. 팔을 동시에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가볍게 올렸다가 뒤로 던지듯이 힘차게 흔듭니다. 뒤로 갈 때 힘 빼고 반동 이용. 5분 10분. 이 운동은 견갑골 주변과 등 근육을 풀어주고 가슴을 펴주어 폐활량을 늘립니다. 또한 팔과 어깨 경락을 자극하여 막힌 기혈을 뚫고 목, 어깨 통증 기체 해소에 좋습니다. 실내에서 TV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 운동, 복식 단전 호흡, 벅식 단전 호흡. 깊고 편안한 복식 호흡으로 단전 아랫배에 기치를 모으는 수련법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척추 바르게, 어깨 긴장, 0x2D, 0x92, 0x81이다. 손은 단전 위에, 눈 감고 잠시 호흡 관찰, 코로 천천히 들이쉬며 아랫배 부풀리기 4, 선택 잠시 숨 멈추기 1, 2초, 입 코로 천천히 내쉬며 아랫배 꺼뜨리기 6, 7초, 편안하게 5분 10분 반복.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완화, 혈압 안정에 직접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전의 기를 모아 신장신 기능을 북돋아 신음어 개선, 노화 방지에 중요합니다. 자기 전 하면 숙면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한 운동, 용천혈 영체원 지압 및 발목 돌리기. 용천 혈발바닥 움푹 팬 곳은 생명의 샘과 같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용천혈 지압, 편안히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을 뻐근하게 5초간 눌렀다 떼기, 반복 양발, 각 5분. 발목 돌리기, 발목 잡고 발끝으로 원 그리듯 천천히 돌리기, 안쪽 바깥쪽 각 10비십회, 양발. 용천혈 자극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대거 환두기 원리를 실현하여 간화 관절을 내리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발목 돌리기는 하체 순환 촉진, 부종 완화, 낙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과 수족냉증 개선에 좋습니다. 이 3가지 운동법은 시간, 날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노후 건강 관리법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걷기 어렵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황금 시간대에 걷는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더 좋을까요? 걷기 양생법. 많이, 빨리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의학적인 걷기 양생법의 핵심은 균형, 조화, 꾸준함입니다. 속도, 약간 숨차지만 대화 가능한 정도. 땀 너무 흘리는 것은 기운 소모. 자세, 허리 펴고 시선 정면, 어깨 긴장 풀고 팔 자연스럽게 흔들기. 호흡 코로 들이쉬고 입 코로 내쉬며 리듬 맞추기. 예, 네 걸음 흡, 네 걸음 호.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경쟁하듯 걷지 않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걷기 운동이 시간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유를 한의학의 기혈순환 리듬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금 시간대에 걷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안전한 대한운동법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해 뜨기 전 새벽, 한낮 땡볕, 밤 10시 이후는 기혈순환 리듬을 거스르고 60세 이상 어르신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걷기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식사 직후, 악천 후, 외딴 곳 혼자 걷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걷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는 오전 91시와 오후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기혈순환이 안정되어 운동 효과를 높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황금 시간대에 걷기 어렵다면 팔 흔들기 운동, 단전호흡, 용천혈지압과 같은 안전한 실내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노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제가 한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장님,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여러분만큼은 그 후회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잘못된 시간에 걷고 있었구나 라고 뜨끔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오늘 배운 실내 운동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하지만 알림 설정과 공유는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와 최고의 아침 식사 1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침 식단 하나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 노후 건강 비결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가족, 특히 매일 위험한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100세 건강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한의사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